자, 오늘은 교과서 38쪽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제 2단원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38쪽부터 39쪽에 보시면 바다의 모습,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오른쪽 뒤쪽으로는 육지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물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는 모래사장,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백사장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앞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이런 지형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기는 책에도 적어져 있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바로 토키, 이제 이 호주의 토키라는 지역에서부터 원엄불 이라는 지역까지 이어주는 243km의 해안도로 중에 일부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바위 섬들이 원래 몇 개가 있었냐면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바위 섬들을 일컬어서 12사도,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의 12제자 바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지형은 과거에 이 뒤에 있는 지역과 원래 다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도에 의해서 약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깎여 나가고 단단한 부분만 남아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지형을 해안 바닷가에서 나타나는 깎여서 만든 지형이기 때문에 해안 침식 지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른쪽 39쪽에 보시면은 이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에는 지형, 기후,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리, 우리나라 자연지리가 나오는데 이 지형지리에 다양한 지형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산지, 그리고 두 번째가 하천, 그리고 세 번째가 해안, 그리고 마지막이 물지리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38쪽, 39쪽에 있는 내용은 이 해안 지리와 관련된 해안도 하천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퇴적 지형과 침식 지형 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침식 지형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사빈 같은 경우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는 퇴적 지형. 분명한 건 이 뒤쪽에 있는 절벽이 파도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여기에 있는 이 돌기둥, 이런 돌기둥을 정식 명칭은 sea stack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다에 더미가 쌓여 있는 듯한 돌 기둥이 만들어진 친구들을 이제 시스텍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깨지면서 파도에 의해서 밀려간 물질들이 움푹 파여져 있는 안쪽 지역에 쌓여 있는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건 침식 지형이지만 뒤쪽에 나와 있는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는 퇴적 지형. 그래서 우리가 해안 지형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2단원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우리가 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은 이제 매력적인 지형과 기후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연지리 여행 방법을 설명을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지,
하천, 그리고 해안, 물이 만든 지형경관의 멋있는 모습들, 그리고 각각의 기후, 우리가 저번에 1단원에서 배웠던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의 이 기후에 따른 경관의 차이를 이제 여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 여행지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구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에 의해서 지구 환경의 지속성,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행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단원이 이 2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과서 40쪽, 41쪽, 특히 이제 40쪽에 보면은 큰 중단원 1에 지형, 지리,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형과 관련된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41쪽에 보시면 산지, 지리,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산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산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한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지형이 아니라 결국은 지구가,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지형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 자연이 만들어낸 지형들은 지구의 역사, 지구의 나이와 기원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형 같은 경우에는 5억 년, 46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처럼 오래된 지형들도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땅덩어리는 인천 앞쪽에 있는 섬인데 그 지역에 있는 돌의 나이가 뭐 10몇 억 년인가 30몇 억 년인가 뭐 이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십억 년 이상 된 지형, 땅들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지형,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눈앞에 펼쳐진 지형 경관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 그곳의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형지리 여행은 지리적 관점에서 지형을 즐기는 여행이다. 이곳에서 지형지리 여행법을 배워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 중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형지리 여행의 관광적 매력, 각각의 지형의 관광적인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형과 인간의 관계를 알고 관광으로 인한 지역의 특색을 탐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이 단원에서 얻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여기 빨간색 점이 찍어져 있는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애리조나라고 돼 있죠. 애리조나 주에 있는 호스슈 밴드,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에 있는 호스슈 밴드, 이제 그랜드 캐년 안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 모습이 이제 호슈슈 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 자체가 지반의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언젠가 1단원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기에서도 수평의 지층이 눈에 보일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수평의 지층이 쌓였다라는 건 이 친구는 과거에
물 속에서 쌓인 지형입니다. 자, 그럼 이 과거의 물속이었다라는 건 하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천이나 바다, 호수 밑에 쌓여 있었던 이 친구가, 이 지역이 집안의 융기에 의해서, 융기는 땅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융기에 의해서 해발 고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높아진 지역을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강이 흘러가면서, 참고로 이 강의 이름은 콜로라도 강이 되겠고요. 이 콜로라도 강이 하방 침식이라는 지형 형성 작용을 일으키면서 아래로 계속 깎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협곡을 만들어 준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멋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지형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하나의 사례를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회룡포라고 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경상북도 애천군 용궁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천 회룡포. 뭐 어떤 사진을 보아도 다 멋진데요. 이 사진도 멋지고 이 사진도 멋진데 이 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나왔으니까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회룡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애성천이라고도 하지만 말은 애성천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낙동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낙동강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각도가 350도 정도 굽이쳐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언젠가는 끊길 것이다. 절단될 것이다.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부분을 침식을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절단될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깎이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엄청 멋있는 아까 그 우리 교과서 40쪽에 있는 모습하고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모습이죠. 교과서 40쪽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뭐 식생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삭막한 애리조나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이제 사막이 크게 넓게 펼쳐진 곳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막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회룡포가 회는 굽이쳐 이렇게 휘감을 회자가 되겠고요. 용은 이제 용용자. 그러니까 용이 휘감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회룡포라고 하는데 여기가 유명해진 거는 과거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드라마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의 배경으로 이곳이 이용이 됐었고요. 여기에 가보면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여기 중간에 연결해주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일명 뿅뿅다리.
이제 그 공사장에서 쓰는 철판에 보면은 여기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는 철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 다리를 만들어 놨고요. 다리의 높이가 이 수면의 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이 다 젖을 수도 있고요.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심지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 다리가 물에 잠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은 그 물을 닿으면서 이 소리가 뿅뿅뿅 난다라고 해서 뿅뿅다리.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이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모래사장에서 1박 2일 멤버들이 야외 지침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유명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런 그랜드 캐년의 호슈슈 밴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령포까지도, 그래서 다양한 지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게 이 중단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은 더 내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다양한 지역이 있구나, 멋진 지형과 관련된 여행지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형들, 다양한 지형들이 많지만 외국에도 정말로 다양한 지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형들을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해가지고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로 각각 지정해서 보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배우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41쪽 산지지리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살포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지지리 여행이란 산지 경관의 의미를 감상하는 여행을 말한다. 산을 의미 있게 구경하려면 우선 눈앞에 펼쳐진 산 전체 모양을 보고 그 산이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핀 다음 산지에 분포된 세부 지형을 찬찬히 관찰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우선 본다면, 자, 이 산지지리 여행을 가기 위한 의미 있는 구경은 첫 번째가 전체 모양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매크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세부 지형을 찬찬히 관찰한다. 자, 마이크로입니다.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주도는 화산섬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타원형으로 생긴 것이고요. 전면에서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소뚜껑을 엎어놓은 것 같은, 혹은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은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패를 엎어놓은 것과 같은 땅덩어리라고 해서 이걸 순상, 이 순자는 방패 순자가 되겠고요. 얘는 모양상입니다. 그래서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진, 참고 제주도는 화산이기 때문에 이걸 순상 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제주도는 이렇게 순상 화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정상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제주도 한가운데는 한라산이 나오는데, 이 한라산, 쉽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전체가 다 한라산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상 부근만 모양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꼭 그 어린 왕자에서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것 같은 느낌? 이 정상 부분만은 약간 종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종상화산,
종 모양의 화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제주도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제주도의 모습도 찾아볼까요? 제주도. 제주도 이미지로 보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딱 원하는 사진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바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어디 다 놀러 간 것들만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사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네요. 선생님이 혹시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업을 먼저 이렇게 먼저 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로 이루어졌는지.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참고로 제주도는 현무암질에 검은색의 구멍이 뻥뻥 뚫린 듯한 이중안의 택리지에 있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벌레 먹은 검은 돌, 구멍이 뻥뻥 뚫린 거를 꼭 벌레가 먹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로 이루어졌는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부 지형. 제주도는 약 360여 개의 기생화산. 이제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디 큰 몸뚱아리에 빌붙어 있는, 그래서 전반적인 한라산에 빌붙어 있는 화산들, 우리는 이제 이런 기생 화산들을 전문 학술 용어로 이야기할 때 지리에서는 측화산 혹은 이제 이 제주도에서 쓰는 단어로 말하면 오름, 그래서 무슨 오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악,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고요. 이제 측화산을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한 거라면 이제 원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코리아콘 혹은 스코리아 마운트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는 것까지, 실제로 산지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무등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무등산은 전반적으로 산 경사가 조금은 있어요. 무등산은 산 경사가 있고요. 어떤 함석으로 이루어졌느냐?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유무남질, 안산남질로 이루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곳에 가보면 주상절리라고 하는 세부적인 지형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상절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 입석대와 서석대.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가보실 수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산지지리의 기본적인 의미 있게 구경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지에서 사는 지역 주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게요. 지리여행은 공간을 즐기는 예술이다.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멀리서 보는 전체 보기와 가까이서 보는 들여다보기가 있다. 전체 보기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새의 눈을 말하며, 들여다보기란 좁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벌레의 눈을 말한다. 전체 보기와 들여다보기 두 가지 방식의 공간 관찰 시각을 갖추면 지리여행을 더 잘 즐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산지지리 여행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다음 시간 미리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와 우리나라 설악산의 울산바위 경치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보기, 매크로와
들여다보기, 마이크로 보기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상에서 또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